계속해서 재질 편집기에 관련된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 M이고요. 여기 머티리얼 에디터 창 열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요 메뉴 살펴봤고요. 하단에 있는 메뉴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을 넣어 볼게요. 자, 비트맵 클릭해서 나무 재질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적용을 하면은 이 하단에 내려가죠. 상단에 있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요 맵 클릭하면은 여기는 하단 메뉴입니다. 이건 여러 번 이제 설명했다시피 상단, 하단 맵에 관련된 메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질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 재질을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빈 슬롯을 하나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이걸 찍어주면은 여기 이제 재질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핫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M 클릭해가지고 하단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타일 값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럼 반복되는 타일 값이 여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거, 비트맵 이미지를 편집하는 거는 이 하단에서 하는 거고, 이 상단은 전체적인 톤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 클릭을 하면은 드래그 카피, 드래그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폴트는 드래그 카피인데, 자, 요걸 드래그 하면은 요거 해볼게요. 이렇게 카피가 되잖아요. 카피가 되고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 상태예요. 쿨 상태죠. 적용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드래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드래그 로테이션을 클릭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리셋 시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옵션은 똑같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여기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 확대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디폴트 상태는 요 작을 건데 확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로테이션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 슬롯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매그니파이 셀렉션 바이 머티리얼은 자, 요 재질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001이 요 재질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된 거죠. 자, 뭐 그런 정도로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슬롯의 숫자죠. 디폴트는 3 곱하기 샘플. 자, 요렇게 메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탠더드는 지금 스탠더드 상태죠. 스탠더드 상태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러가지 메뉴들을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더드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스탠더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매트 섀도우나 그 다음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같은 것들은 해봤었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스탠더드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것들 위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머티리얼은 장면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머티리얼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샘플 슬롯은 여기 있는 샘플 슬롯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뉴들이 좀 더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체크를 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재질들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저장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재질 적용할 때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불링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요 하단에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의 설정들을 여기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리는 색깔을 일단 붉은색으로 한번 적용하고요. 스피어에 이것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은 광택이나 반사되는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어떤 그런 재질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수치를 자 스페큘러 레벨을 올리고 스페큘러 레벨은 올리면은 이렇게 빛이 많이 반사될 광택이 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로스니스는 요 영역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빛이 있는 부분과 빛이 없는 부분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줄일까요? 마치 그 매끈매끈한 당구공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빛 조절을 광택 값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질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설정들을 불린 자, 메탈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조금 메탈 같은 느낌이 나죠. 금속 재질 같은. 그 다음에 뭐 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 설정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메뉴들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불린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조정해서 빛의 광택, 재질의 광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와이어 투 사이드 페이스 맵, 자 페이스드. 자, 요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먼저 와이어를 체크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그먼트가 따라서 와이어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세그먼트를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세그먼트가 줄면은 거기에 따라서 와이어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세그먼트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자,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Q 눌러서 렌더링을 하면은 자, 이렇게 와이어만 보이는 겁니다. 와이어만. 와이어만 보이는데 조금 이상한 게 와이어는 보이는 거 알겠는데 뒷면이 지금 없죠. 와이어로 뚫려 보이면은 뒷면이 있어야 됩니다. 뒷면이 없는 것을 투 사이드를 체크하면은 자, 이렇게 뒷면이 생겼어요. 자, 이게 투 사이드예요. 자, 스피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피어가 이렇게 있고 일단 투 사이드를 끄고 에이트블 폴리로 바꿉니다. 자, 군데군데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자, 배경 색깔을 바꾸는 거는 인바이러먼트에서 합니다. 제가 이미 배경 색깔을 좀 바꿨는데 디폴트로는 검은색이죠.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회색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구멍 뚫린 부분이 회색이 나오죠. 지금 레프트 뷰가 렌더링이 됐는데 자, 회색이 나오죠. 근데 본래는 어두운 부분 색깔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스피어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배경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투 사이드를 체크하고
다시 렌더링을 할게요. 제가 지금 재질을 적용을 안 했어요. 재질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투사이드하고 상관없이. 자, 요걸로 재질을 적용을 하고 색깔은 조금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투사이드 체크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사이드는 뭐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면이 뒤집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투사이드를 항상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페이스맵은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자, 비트맵에서 자, 이런 거를 하나 적용시켰습니다. 자, 본래는 맵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자, 페이스맵 끄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폴리곤 하나하나마다 재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적용시켜 볼게요. 자, 본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본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페이스맵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폴리곤 하나마다의 칸마다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요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파티클 쪽에서 굉장히 좀 유용한 역할을 하고요. 활용도가 나름대로 좀 있는 뭐 맵 적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체크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볼까요? 자, 이렇게 좀 각진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그 스무스 값을 껐을 때의 느낌입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자, 클리어 올 하면은 우리 이렇게 각이 지게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다 선택해서 스무싱 그룹 1을 줬어요. 자, 1을 줬는데도 본래는 전체 선택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조금 더 각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와이어 투 사이드 페이스맵은 좀 많이 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가 있습니다. 먼저 디퓨즈는요, 전체적인 색깔을 결정하는 영역이에요. 붉은색을 설정했다. 그럼 이 스피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앰비언트는 빛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조금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어떤 색깔로 지정할 것인가를 설정합니다. 요건 근데 디폴트로 일단 이렇게 연결되게끔 클릭이 돼 있어 설정이 돼 있어서 요걸 꺼야지만 자체적으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 배경 넣을 때 살펴봤던 environment에서 여기 또 앰비언트가 있어요. 이 앰비언트의 역할이 좀 많이 큽니다.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바꾸면은 전체적으로 컬러가 바뀝니다. 어두운 부분의 물체에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부분의 설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체크가 끄면은요, 앰비언트 옆에도 사각형이 나오면서 여기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는 락이 걸려지면서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디퓨즈에만 이미지를 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스페큘러는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지금 흰색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흰색인데 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컬러가 바뀝니다. 즉, 이 하이라이트 부분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정하는 영역이 스페큘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하고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체 발광입니다. 스스로 마치 형광등처럼, 백혈등이나 형광등처럼, 자, 컬러 체크하면은 컬러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냥 지금 있는 빨강색에서 이렇게 수치를 높이면은, 자, 이게 훨씬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컬러 체크해서 직접 색깔을 넣어도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 색깔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죠. 정확하게는 불투명도인데 30 입력하면은 그만큼 불투명해진다는 건데, 요거는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투명한 재질을 넣을 때 오파시티 설정하고 자체 발광이 있다면은 이 값을 좀 높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부분 조금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그런 물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리컵이나 뭐 이런 것들, 유리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xtended 파라미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advanced transparency라고 되어 있는데, 이 transparency가 사실 이제 투명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보일까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투명한 물체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에서 자, 100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요 수치로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이 체크되어 있어서 가운데 영역이 이렇게 투명해지고 외곽은 조금 불투명해지죠. 이건 두꺼운 유리병 같은데 적용을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아웃 체크하면은 중간이 불투명해지고 바깥쪽이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서브트랙티브, 그 다음에 에딕티브, 이런 것들은요, 이 투명도를 만드는 컬러들을 어떤 식으로 혼합할까를 결정짓는 건데, 필터 여기에서 지정한 색깔이 같이 섞여서 재질이 결정이 됩니다. 조금 연두색 기운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값을 빼주면서 컬러를 결정하고, 요거는 값을 더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밝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와이어 앞에서 살펴봤던 거, 와이어 여기 있죠. 요것을 일단 재질 한번 적용해 볼게요. Shift Q에서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투 사이드 체크해 주고, 자, 이런 와이어 선이 보이는데, 이 와이어 선의 두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정 1이고요. 그 다음에 한 7 정도로 줘볼게요. 슬라스에서는 거의 뭐 7이 두꺼워져 가지고 한 4 정도 주면은 보이죠? 요 값으로 렌더링을 하면은 자, 좀 두꺼워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뭐 선만이로 모델링 되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철조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픽셀 유니트 뭐 이런 거는 이 단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이즈 두께, 4라는 것을 4픽셀로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께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대충 뭐 요거는 반사 굴절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대충 우리가 기본적인 메뉴들은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과 이 슬롯들의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여기 다시 또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의 재질의 느낌이 결정이 되겠죠. 여기 있는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 세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밖으로 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에 있는 재질들을 적용시키고 어떤 느낌들이 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